C, D 플러스 얘 지웁니다. A, B, C, E 플러스 얘 지웁니다. A, B, D, E 얘 지웁니다. A, C, D, E 얘 지웁니다. B, C, D, E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배우는 건 대상 몇 개짜리까지? 3개짜리까지 배우고 사실은 조합평균은 거의 안 나와요. 대부분의 문제는 산술 기하평균에서 많이 나오고 가끔씩 나와요. 아주 드물게 가끔씩.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어쨌든 공식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해두고 우리 위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쪽에 보니까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을 이용한 최대 최소 구하기 나오네요. 자, 항상 우리가 제일 먼저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게 뭐냐면 양수 조건 나오는 거예요. 자, 기억하십시오. 내가 뭔 문제인지 잘 모르겠는데 양수 조건이 나오는 상태에서 최대 최소를 묻고 있으면요 80% 이상의 확률로 얘는 산술 기하 평균 문제라는 거야. 되겠습니까? 양수 조건은 산술 기하 평균 문제의 가장 강력한 힌트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러면 보자. 이제 2번 문제 유형을 봤더니요 학과 곡 둘 중 어느 하나를 반드시 알고 있거나 문자끼리 역수라고 나오고 있어요. 자, 학과 곡 둘 중 어느 하나를 반드시 알고 있거나는 아주 기초적인 수준의 문제예요. 거의 시험에 나올 확률이 없어. 왜? 너무 유치하고 쉬워서. 우리가 다루는 대부분의 문제는 문자끼리 역수. 요 문제 유형이 산술 기하 평균에서는 기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요 기초를 선생님이 조금 설명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공식 밑에 보시면 여백이 있지? 맞아? 산술 기하 평균 공식 밑에 여백이 있을 거예요. 여백에 좀 정리하겠습니다. A하고 B하고 모두 양수인데요. A 플러스 B의 값이 10이랍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A와 B의 최대값을 구해보세요. 라는 이런 패턴의 문제가 나왔어요. 자, 약간의 여백을 두고 두 번째. A하고 B하고 모두 0보다 큰데 A, B의 값이 25일 때 A 플러스 B의 최소값을 구하시오라는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문제를 봤을 때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요. 우선 뭐가 보입니까? 양수 조건. 뭐가 보입니까? 최대값. 양수 조건 최대값 보이면 얘는 무슨 문제일 확률이 매우 높다? 산술 기하 평균일 확률이 매우 높다예요. 뭐가 보입니까? 양수 조건. 뭐가 보입니까? 최소값. 양수 조건의 최소값 보이면 얘는 무슨 문제일 확률이 매우 높다? 산술 기하 평균 문제일 확률이 매우 높다. 그럼 이제 와, 얘 산술 기하 평균일지 몰라? 라고 하면 우리는 뭘 판단하냐면 이 문제 혹시 합이나 곱 둘 중 하나가 주어지나 혹은 문자끼리 역수관계가 주어지나 보셔야 돼요. 그런데 얘는 뭐가 주어졌어요? 합이 주어졌어요. 얘는 뭐가 주어졌어요? 곱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100% 산술 기하 평균 문제가 돼버린 거야. 여기까지 됐나? 자, 그럼 산술 기하 평균 문제가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상 2개짜리야 3개짜리야? 얘는 2개짜리 산술 기하 평균 문제죠? 그래서 그 산술 기하 평균을 사용하셔야 돼요. 어떻게? 2분의 A 플러스 B는 루트 AB 이상이다. 그런데 A 플러스 B가 10이래요. 결국 이 식은 어떻게 바뀝니까? 요렇게 바뀌게 되겠지. 맞아요? 자, 그러면 내가 AB의 최대값 구하고 싶대요. 둘 다 양수니까는 양변 제곱해도 되겠네? 제곱했더니 요렇게 바뀌네요. AB의 최대값은 몇 나오겠습니까? 25가 된다. 이런 식으로 푸는 게 산술 기하 평균 문제예요. 자, 밑에 있는 문제도 풀어보도록 하자. 역시 산술 기하 평균 문제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공식을 적어놨는데 A, B가 25래. 루트 25죠. 루트 25는 뭐가 되겠습니까? 5가 되겠죠. 결국 이 식은 A 플러스 B는 10 이상 이런 식이 나오네요. A 플러스 B의 최소값 구하면 몇 나오겠습니까?
10이야. 요게 바로 산술 기압 평균 구조야.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문제 유형, 합과 곱 둘 중 어느 하나를 반드시 알고 있는 요 문제 유형. 그래서 합이 일정할 때 곱의 최대값을 묻거나 곱이 일정할 때 합의 최소값을 묻는 이 문제 유형은 너무 기초여서 시험에 난다 안 난다? 안 난다예요. 되겠습니까? 하지만 구조를 공부하기에는 가장 좋은 시기야. 되겠나? 그러면 우리는 실제로 산술 기압 평균 문제의 대다수에서 어떤 문제를 보게 됩니까? 문자끼리 역수, 역수끼리 약분되어 합의 최소 문제를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산술 기압 평균은 문자끼리 역수, 역수끼리 약분되어 합의 최소라는 요 문장을 5번만 읽으며 좀 입에 붙여두고 갈게요. 시작! 산술 기압 평균 문제는 문자끼리 역수, 역수끼리 약분되어 합의 최소. 한 번 더. 산술 기압 평균 문제는 문자끼리 역수, 역수끼리 약분되어 합의 최소. 한 번 더. 산술 기압 평균 문제는 문자끼리 역수, 역수끼리 약분되어 합의 최소. 한 번 더. 산술 기압 평균 문제는 문자끼리 역수, 역수끼리 약분되어 합의 최소. 왜요? 시작! 산술 기압 평균 문제는 문자끼리 역수, 역수끼리 약분되어 합의 최소. 요 유형으로 대부분 나오게 돼요.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문제 유형이 이런 게 있구나. 그리고 뒤에 가서 요 문제 유형 쭉 볼 거니까 별로 고민하지 마시고요. 자, 이제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최소값 구하는 문제는 언제 성립한다? 등식이 성립할 때 성립하고요. 자, 등식, 즉 등호는 언제 성립하나 봤더니 요거 뭔지 알겠죠? 산술 기압 평균 문제를 약간 변형시켰어. 여기에 있는 2라는 숫자를 양변에 곱해줘서 올려버린 거죠. 왜? 분수는 나 별로 안 좋아하거든. 그래서 분수 없는 구조로 바꾸려고요. 이런 식으로 종종 바꿔놓고 문제를 풀어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식으로 바뀌었을 때 등호는 언제 성립하냐면요. 이 앞에 오는 덩어리하고 뒤에 오는 덩어리 두 개가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해요. 대상 3개짜리 문제에서는 요 덩어리, 요 덩어리, 요 덩어리가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해요. 왜 덩어리라고 부르겠어? 여기에 깔끔하게 A, B, C 이런 게 오는 게 아니야. 이제 지저분한 변형 유형들이 와. 근데 그 변형 유형들이 모두 등식이 성립할 때 등호가 성립하고 등호가 성립해야 최대 최소 문제를 논할 수 있다요. 되겠나? 자, 그러면 우리요 지금부터 실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요 되게 많이 실어놨어요. 자, 예, 기본 문제만 6문제 실어놨지. 맞아요. 되게 중요해서 6문제 실어놨는데 이 6문제가요 조금씩 발전해가요. 개념이. 그래서 말하건대 이 개념집에 나와 있는 한 장의 개념집만 달달달 문제의 구조와 유형을 알고 있으면 너희들이 문제집에서 푸는 산술 기압 평균 문제도 전혀 어렵게 느껴지지 않을 거야. 알겠나? 요 한 장 완벽하게 공부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요 첫 번째 문제 유형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올려놓고 갈까? 두 문제 같이 갈까요? 자, x가 0보다 클 때 x 플러스 x분의 4의 최소값 구하시오 라고 문제 나왔어요. 뭐가 보이십니까? 양수 조건. 뭐가 보이십니까? 최소값. 무슨 문제일 확률이 매우 높다? 산술 기압 평균일 확률이 매우 높다야. 자, 산술 기압 평균 문제의 기본 유형은 거의 뭐로 나온다? 문자끼리 역수, 역수끼리 약분되어 합의 최소라고 했죠. 그럼 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두 식은 문자끼리 역수 맞니? 하나는 x고 하나는 x분의 1 이렇게 가는 거지. 숫자 제하고 문자만 보면 오, 그러면 이거 문자 두 개 곱해버리면 약분되네? 예, 바로 요 유형이에요. 문자끼리 역수. 자, 그래서 선생님이 요 녀석을 가지고 산술 기압 평균 공식 만들어 볼 건데 분수 없게 만들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x 플러스 x분의 4는 여기 무슨 숫자 와야 돼? 2 루트 x 곱하기 x분의 4라는 요런 구조의 식이 오겠죠. 이거 뭔지 알지? 이 분모에 있던 이 올려보낸 겁니다. 자, 이게 뭐야? 문자끼리 역수. 이제 역수끼리 약분돼요.
얘 몇 되고 있어요? 모두 합쳐서 4 되고 있지. 합의 최소. 합의 최소값 몇 나오겠습니까? 4. 이런 개념이야. 자, 이제 문자끼리 역수. 역수끼리 약분되어 합의 최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됐나요? 네. 자, 됐죠?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조건이 나와 있어요. x는 3보다 크다. 이건 뭐 x는 0보다 크다. 이런 양수 조건하고 약간 다르지. 그런데 최소값을 구하래요. 그리고 문제 유형에 이런 구조가 보여. 자, 이 두 개의 식 중에서 유독 내 눈에 들어오는 표현이 하나 있지. 뭐가 보입니까? x-3이 보여요. 어? x-3? 요 식이네. x-3은 뭐가 된다? 0보다 큰 양수가 된다요. 와. 그럼 얘 양수 조건의 최소값으로 바뀌는 거네? 그럼 산술 기하평균 되겠네. 자, 산술 기하평균에서의 특징은 A, B 모두 양수다지. 즉, 요 녀석을 A나 B 둘 중에 하나처럼 해석을 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문자끼리 역수, 역수끼리 약분돼야 되는데 약분이 지금 되고 있어, 안 되고 있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식을 어떻게 바꿀 거냐면 x-3 더하기 x-3분의 1이라고 이렇게 바꿀 거예요. 그런데 생판 없던 -3이 갑자기 들어갔으니까 여기에 플러스 3이라고 이렇게 정리해 줄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런데 내가 아는 바에 의하면 이제 이 녀석은 문자끼리 약수, 약수끼리 죄송해요. 문자끼리 역수, 역수끼리 약분되는 상태지. 맞아? 그래서 요 앞부분만 가지고 산술 기하평균 만들면 이 루트 x-3 곱하기 x-3분의 1이라고 써줄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요식 뒤에 플러스 3이 있으니까 요식 뒤에도 뭐가 있어야 되겠다? 플러스 3이 있어야 되겠죠. 선생님. 네. x에서 왜 x-3으로 바뀐 거예요? 아, 여기 x-3 보여요? 네. 요 식과 요 녀석의 관계를 따진 거예요. 내 문제 속에 얘가 보이는데 식이 이렇게 줘졌어. 그럼 얘를 어떻게 해석하라는 얘기야? x-3으로 해석해서 문제에 접근하라는 얘기지. 이해가 될까요? 네. 그래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얘 문자끼리 약분되어서 나 이쪽에 있는 값 계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몇이에요? 5 되겠습니다. 즉 여기에 있는 이 값은 여기에 있는 이 값은 최소값이 몇이다? 5이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어때? 아, 그래서 뒤에다 3을 더해준 거구나. 네네네. x-3이 무조건 필요해요. 약분되려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 구조가 이렇게 발전이 된 거야. 되겠나? 그래서 요렇게도 발전이 되는구나 알아두시고요. 자, 이제 세 번째 발전 유형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말하건데 지금 여기에는 6개의 문제만 완벽하게 이해하고 정리해도 산술 기하평균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것조차 안 하고 문제 풀려면 되게 힘들어. 다 다른 문제로 보였어. 자, 이제 세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제일 먼저 어디에 네모 박스? 양수 조건의 네모 박스. 어디에 네모 박스? 최대값의 네모 박스. 와우, 양수 조건 나오고 최대값 나오면 얘 무슨 문제의 확률이 매우 높다? 산술 기하평균 문제의 확률이 되게 높아요. 자, 그런데 산술 기하평균 문제는요, 선생님, 합이 일정할 때 곱의 최대가 나오거나 곱이 일정할 때 합의 최소가 나오거나 문자끼리 역수, 역수끼리 약분돼요. 합의 최소 이런 거 나와야 되는데 얘는 뭔가요? 얘는 합이 주어진 것도 아니고 곱이 주어진 것도 아니고 문자끼리 역수인 것도 아니고 뭐예요? 이 식을 약간 바꿔보셔야겠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 식을 어떻게 바꿔버릴 거냐면요. 이렇게 바꿔도 될까?
원래 x가 여기 있는데 여기 2를 넣어버려. 그러면 이 x 어디로 내려와야 돼요? 이렇게 내려오면 되지. 난 지금 이 식이 이해가 된다 하는 학생만 손 들어보세요. 윗식과 아래식은 같은 식이에요. 된다. 안 되는 학생들 있죠? 자, 번분수 개념이에요. 초등학교 때 배웠던 번분수 개념입니다. 자, 이 녀석 어떻게 계산하는 거라고 배웠어? BC분의 AD라고 계산하는 거라고 배우셨죠? 자, 여기 보이는 1은 1분의 1이나 마찬가지야. 그러면 요 녀석 계산하면 번분수끼리 계산해서 안에 있는 것끼리 계산하면 x제곱 플러스 4 이렇게 밖에 있는 것끼리 계산하면 x라는 원래식으로 돌릴 수 있다 없다? 있다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이런 사실을 할 수 있습니다. 자, 4분의 7 있어요. 얘는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여기에 1이 오는 순간 요 밑에 7이 오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요 위에 1 얹히면 요 7이 뚝 떨어져서 맨 밑으로 간다라는 요 번분수의 구조를 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다시 요 식 어떻게 바꾸는 거랬어? 선생님이 x제곱 플러스 4분의 여기면 1. 요 밑에 뭐라고 쓴다? x 이렇게 쓰셔야 돼요. 그래서 이 식 봤더니 느낌이 좋을 것 같지 않니? x 플러스 x분의 4분의 1이라고 이렇게 바뀌네요. 자, 됐죠? 자,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기를 이 전체 값의 최대 값을 구하시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얘는 분자가 고정돼 있고 분모는 x라는 미확정돼 있는 상태야. 그럼 전체 값이 최대값이 되려면 여기에 있는 이 분모는 무슨 값을 가져야 돼? 최소값. 최소값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최대값 문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문자끼리 역수끼리 약분되어 합의 최소라는 최소값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는 요 녀석만 풀어. x 플러스 x분의 4는 2 루트 x 곱하기 x분의 4니까 문자끼리 약분되어서 요 녀석의 최소값은 몇이 되겠다? 4가 되겠다. 와우, 너 최소값 4야. 그러면 최대값은 몇 나오겠습니까? 4분의 1이다 라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어때? 할만하십니까?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그 다음 페이지 맨 위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맨 위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예, 틀린 부분 찾기 문제입니다. 1, 2, 3번 중에 어디가 틀렸을까? 논리적으로 틀린 부분을 찾아보자. 몇 번? 자, 1번 틀렸다. 2번 틀렸다. 3번 틀렸다. 예. 자,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가 4 이상일 때 x 플러스 x분의 1의 최소값을 구하는 아래 가정 중 틀린 부분을 찾으시오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볼까요? x는 4 이상이므로 x는 0보다 커 양수야 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얘 참이다. 왜냐면 얘는 가정부고 얘는 결론부지. 그런데 가정부가요 4 이상이야. 근데 결론부가 0 이상이야. 가정부에서 결론부로 확대되고 있어요? 축소되고 있어요? 확대되고 있어요. 확대 해석은 항상 참이다. 그래서 1번은 맞는 얘기예요. 자, 어쨌든 양수 조건 하에서
이와 같은 결론을 내렸대. 산수 기하 평균 이용해서. 자, 여기에도 문제 있어요, 없어요? 이 산수 기하 평균식에. 문제 없지? 예, 잘 풀었어요. 양수 조건이기 때문에 예, 성립해요. 자, 그러므로 x 플러스 x분의 1의 최소값은 2이다. 라는 얘는 틀렸어요. 왜? 왜 틀렸을까? 선생님이 답은 알려줬어. 그럼 왜 틀렸을까? 바로 아 잠시만요. 4 이상이다. 네, 맞아요. 바로 뭐냐면요. 설명드릴게요. 최소값이 나오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었어. 최소값은 언제 성립한다고 가르쳤어요? 요 덩어리와 요 덩어리가 같을 때 최소값이 나오는 거예요. 라고 했지? 자, 그래서 최소값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x랑 x분의 1이 같을 때 최소값이 나와요. 라는 요 개념에 의해서 얘를 구해봤어요. 구했더니 얘는 x의 제곱은 1이네요. x는 뭐 나옵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 나오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x는 몇 이상인 상태? 4 이상인 상태예요. 자, x는 4 이상인 상태이므로 자,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절대로. x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못 되면 최소값이 2가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되겠습니까? 뭐 여기서 마이너스는 안 되겠지. 양수 조건이니까 x가 여기도 빼버리자. x가 1이 나올 때만 최소값이 2가 되는데 x가 4 이상이기 때문에 요 3번은 틀렸다라고 정리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예. 이해하나? 선생님 무슨 말하는지 이해하겠어요? 모르겠지? 다시 설명해 줄게요.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자, 요거 잘 이해 못한 학생 있으니까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녀석부터 다시 시작. x는 4 이상이니까 x는 0보다 크다라는 요 명제는 맞다 틀리다? 맞아요. 요건 이해되나? 예. 자, 그래서 이제 양수 조건이 나왔으니까 뭐를 써보기로 했어? 산술 기하 평균을 이용해 보기로 했어요. 자, x 플러스 x분의 1의 최소값 구하랬으니까 x 플러스 x분의 1은 2 루트 x 곱하기 x분의 1이라는 요 녀석 이용할 수 있겠지. 그래서 얘 풀어봤더니 x 플러스 x분의 1은 2 이상이라는 결과가 나왔대요. 여기까지도 뭐 틀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기까지 맞았어요. 그래서 이 결과를 보고 3번에서 주장하기를 야! 그러니까 x 플러스 x분의 1은 최소값이 바로 이 등호가 성립하는 2일 때 최소값이 나와 라고 얘가 주장하고 있어. 그런데 이 주장에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요. 이 등호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이야. 자, a 플러스 b 2분의 a 플러스 b는 루트 a, b이다 해서 등호가 성립할 조건이 뭐였는데? A, B. 예, a하고 b는 같다죠. 그러면 우리 요 문제에서 볼까? 얘가 a인 거예요. 그리고 얘가 b인 거예요. 그러므로 요 식에서 등호가 성립할 때 최소값이 나올 거야 라고 주장을 하려면 a와 b가 같아야 되니까 x하고 x분의 1하고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해서 최소값 2가 나올 수 있겠지. 그래서 얘를 구했다. 그랬더니 x의 제곱은 1이네요. x는 양수여야 되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그냥 x는 1이 나와. 즉 x가 1일 때 x 플러스 x분의 1은 2라는 값을 가지는데 문제는요. 얘예요. 얘. x는 무조건 4 이상이어야 된대. 그러므로 안타깝게도 x는 1이라는 값이 나올 수 있어? 없어? 없어. 얘가 성립하지 않으면 x 플러스 x분의 1은 2가 될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최소값은 2야 라고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제 이해될까? 네. 자, 되셨습니까? 네. 선생님, 네. x 더하기 x분의 1은 네. x는 1 잠시만요. 네. 아니구나 아니에요. 그러면 최소값은 몇이에요? 네?
2가 아니면 뭐야? 아니에요. 이거는 못 구하는 거지. 예, 뭐 사가지고 나중에 다시 구하면 되는데 지금 이 상태에선 1, 2, 3 해가지고 어떤 부분에서 오류가 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주의하라고 실어놓은 문제예요. 되겠습니까? 산수 기하평균으로 푸는 문제도 아니다? 아니다요. 이 문제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밑에 있는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죠. 자, A와 B가 양수일 때 A분의 1 플러스 B분의 8, A 플러스 2B가 최소값을 가진다 라는 조건 나왔습니다. 자, 우리 우선 뭘 보셔야 되겠습니까? 와, 양수 조건 나왔네. 최소값 나왔네. 이 문제는 무슨 문제일 확률이 매우 높다? 산술 기하 평균 문제예요. 자, 산술 기하 평균 문제는 선생님이 합의 일정할 때 곱의 최대 혹은 곱이 일정할 때 합의 최소 이런 기초적인 문제는 잘 안 나오고 문자끼리 역수, 역수끼리 약분돼요. 합의 최소 문제 나온다는데 문자끼리 역수 아닌데? 자,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우선 주어진 식을 전개해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개해보면 이렇게 전개하면 1, 이렇게 전개하면 A분의 2B, 그 다음에 B분의 8A, 그 다음에 BB 약분되면서 16 이런 식이 되죠. 그러면 우리는 이 식을 17 플러스 A분의 2B 플러스 B분의 8A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 없어? 있지. 자, 얘는 이미 고정돼 있어요. 얘를 가지고 최대 최소의 변화를 일으킬 수는 없어. 하지만 이 전체 값의 최소값을 구하고 싶으면 얘가 최소가 되면 되지. 맞나? 즉, 이 식 봤더니 얘가 바로 누구야? 그 유명한 문자끼리 역수 문제예요. 자, 그래서 나는 요 녀석을 기준으로 해서 산술 기하 평균 만들겠습니다. 2분의 A분의 2B 곱하기 B분의 8A. 그런데 앞에 플러스 17 있으니까 뒤에도 이렇게 플러스 17 달아놓으시면 되겠네요. 문자끼리 역수, 역수끼리 약분됐어요. 그랬더니 여기에 있는 값 몇이 나오겠습니까? 4요. 아, 21. 예. 루트 16, 4, 4, 2, 8. 8에다가 17 더하면 몇 나오겠습니까? 25 나오나? 25요. 예, 17, 8. 예, 25 나오네요. 그러므로 결국엔 최소값 25 갔는데 그 문제가 아니구나. 최소값 25 갖는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어쨌든 최소값은 25야. 이때 AB의 관계를 그래프로 그리래요. 최소값인 줄 알고 열심히 그랬더니 그 문제가 아니네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AB의 관계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뭐냐면요. 최소값이 갖는다라는 건 바로 등호가 성립한다라는 얘기지. 등호가 성립할 조건이 뭔데? 동그라미야. 세모가 같다지요. 맞나요? 그래서 선생님이 동그라미와 세모가 같다라고 놓을 겁니다. 그래, A분의 2B랑 B분의 8A랑 같아야지만 이때 최소값을 가자. 자, 그래서 요 녀석 나 분수 싫으니까 올리고 올려버리면 2B의 제곱은 8A의 제곱이 되네요. AB가 난 2차 방정식인데 양변의 2로 나눠서 식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이제 AB가 난 2차 방정식입니다. 2차 방정식 어떻게 풀 건데? 인수분해. 자, 우리의 다정한 여자친구 은영이를 만든 후에 인수분해할 거예요. 4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은 0이므로 얘는 2a 마이너스 b 2a 플러스 b는 0이다라는 이와 같은 식이 나와서 결국 2a 마이너스 b는 0이 되거나 혹은 2a 플러스 b는 0이 되겠네요. 결국 b는 2a와 같거나 b는 마이너스 2a와 같는데 a, b 모두 양수인데 얘가 양수면 얘가 음수가 돼야 되잖아.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얘만 성립하네요. 자, 저 녀석을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야 한답니다. 자, 그래프를 그릴 때 무슨 생각을 하면 돼? 얘를 마치 y는 2x처럼 생각을 해버리면 되는 거야. 되겠나? 자, 단지 x 자리에는 누가
A가 Y 자리에는 B가 들어가 있을 뿐이야. 축도 A축, B축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그리고 Y는 EX의 그래프를 그리는 느낌으로 선을 긋는데 전제 조건이 있죠. A, B 모두 다 양수일 때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4분면에는 선을 그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오직 1, 4분면에만 그림을 그려주면 되는 거예요. 자, B는 EA의 그래프가 나오면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1이야. 그럼 여기는